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박준태 의원이 참 이게 옛날에 제가 대변인 할 때부터 박준태 칭찬 많이 했죠. 박준태 칭찬 많이 했는데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국회에 밝아요. 어제 제대로 한 건 했습니다. 박준태 의원이 제대로 이제 질문해가지고 엄청난 답변을 얻어냈다. 엄청난 일입니다. 박준태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질문을 어제 질의를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제 질문했느냐? 뭐라고 이제 질문했느냐?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재판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제 김정원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김정원. 헌법재판소는 이제 소장하고 재판관들이 있는데요. 원래 우리 대법원 국정감사 할 때도 봤잖아요. 재판관이나 소장은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아주 부적절하죠. 수사나 재판. 그래서 이제 대법원 할 때는 법원행정처장이 다 하죠. 헌법재판소도 이제 사무처장 김정원 이분이 주로 답변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박준태 의원이 뭐라고 물었냐?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가 재판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만약에 되면 재판은 계속하느냐? 아니면 재판이 중단이 되느냐? 재판이 계속하면 대통령이라도 재판 계속하면 선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뭐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 이게 선고되면 대통령직이 날아가 버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정원 사무처장이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률이 그렇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되고 그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지만 확실하게 헌재에서 정리를 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여기에 좀 논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진짜 무식한 의용학자 조국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이 자가 서울대 교수할 때 뭐 정당방위, 오상방위 이런 것도 뭔지도 몰랐잖아. 정당방위는 알아. 누가 내한테 칼을 찔러면 내를 죽이려니까 내가 정당방위로 그 사람을 때리 패가게 하면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거 대충 정당방위는 알아. 근데 오상방위는 좀 헷갈리거든. 뭐냐면 이게 상대가 내를 칼로 찌르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상대가 내를 죽이려고 안 하는데 내가 착각을 해가 상대가 내를 죽이려는 걸로 오인해가지고 정당방위로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그래도 고의는 없잖아. 상대가 내를 죽이려고 오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도 이게 처벌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왜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는 이런 뭐 여러 학설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국에 몰라. 오상방위가 뭔지도 몰라. 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좀 있거든. 오상방위, 뭐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과잉방위 뭐 이게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 복잡한 이론을 잘 몰라. 조국이가 무식하니까. 근데 이자가 이제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죠. 대통령이 돼버리면 모든 재판은 올수도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우리 헌법에 소추를 안 당한다는 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 소추 속에는 기소 안 당하는 것 플러스 재판도 중단이 됩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은 게 조국이다. 극소수 견해가 있죠. 조국이. 근데 조국이 뭘 알겠어요. 근데 허영 교수나 헌법학계의 대다수 견해, 옛날에 한동훈 대표도 참전했었잖아. 그때 한동훈 대표도 뭐냐면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거는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에 새롭게 죄를 지가지고 검사 기소를 안 당한다. 이렇게 좁게 해석해야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올 수도 때가 중단돼 버리면 그거는 특권을 확대해서 가잖아.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뭔데?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따라서 원래는 이 통설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하던 재판은 해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재판이 많은데 대통령이 뭐 안 되더라도 가정을 해라. if 만약에 가정하더라도 이게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대법원이 선고되고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허영 교수나 통설이 이걸 어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장이 확실하게 밝혔다. 그 점에서 그 엄청난 어제 그 박준태 의원의 성과가 있었다. 야, 이러면 이재명이는 이럴 때 쓰는 게 난리 났답니다. 제가 유튜브 제목 다룰 때 뭐 난리 났다, 뭐 큰일 났다, 뭐 완전히 뭐 이런 거 막 제목을 무시무시하게 과장으로 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정욱 TV 유튜브의 제목은 저는 아예 관여 안 해요. 우리 홍보하시는 직원이 달기 때문에 제가 제목이 관여 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난리 난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측의 가장 재판 전략은 뭐다? 무죄받기는 불가능하다 다. 그러면 이게 그냥 시간 끌어서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한번 돌파하자. 한마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비사법적인 방법, 즉 정치적 방법, 이걸로 돌파한다. 그러니까 재판은 질질질 끌고 정치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윤석열 탄핵해서 빨리 되면 더 좋고, 아니면 이게 3년만 끌어도 2년 반만 끌어도 그러면 이게 그래서 내가 돌파하겠다. 이게 침대 재판 전략이거든. 시간을 끌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한다. 이게 침대 재판 전략을 했잖아요. 이게 제1의 전략이거든. 무죄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허무하게 이제 힘들어지지 끝났지.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돼도 재판하러 계속 가야 된다고 하면, 또 대통령이 되는데 재판회가 대법원에 선고돼 버리면 대통령이 그날짜로 끌린 대로가 상실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이재명을 찍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가 대통령 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재판을 빨리 무죄로 받아가 끝내가지고 클리어하게 사법 리스크를 정리해야만 국민들이 뽑아줄 텐데, 지금 재판 받으러 매일 가는 놈을 누가 이게 국민이 뽑아주겠어? 왜? 뽑아놔도 재판 계속 가야 되는데, 외국에 순방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4번 재판하러 가면 외국 순방도 못하는데 국민이 누가 뽑아주겠냐고. 그리고 이게 바로 대통령 직이 날아가면 대법원에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대통령 보궐선거 누가 뽑아주겠냐고. 앞으로 이게 이재명 이제 캠프 전략이 큰일 났습니다. 이재명, 너 이제 시간 끌면 내가 전에 이재명 나한테 처음부터 그랬잖아. 시간은 이재명 너 편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너가 시간 끌면 좋았지, 총선까지는. 근데 이제부터 시간은 이재명 편이 아니다. 시간은 네 편이 아니라고 내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 왜? 대선이 다가올수록 계속 재판받으러 가면 국민이 누가 뽑아주겠냐고. 그럼 재판 계속 해야 된다잖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계속 해야 된다잖아. 이제 뭐 이재명의 그 침대 재판 전략은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 이게 뭐 이재명이가 재판 빨리 이제 서둘러는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자가 이제 저는 재판을 뭐 오래 걸리면요, 오래 걸릴수록 저는 이제 완전히 대통령 꿈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재판받는 대통령, 바로 이게 곧 날아갈 새로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국민이 누가 뽑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제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의 해석이 가장 뼈아프고요. 아마 앞으로 전략이 바뀔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